현재 한국은 마치 열대기후 지방에 존재하는 우기처럼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으며 호우주의보는 물론이고 지방 곳곳에 홍수가 나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들고 나오며 수출 규제까지 비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익신문으로 유명한 산케이신문은 현재 한국이 집중호우로 시달리고 있는 장면을 보도하면서도 한국의 서울에도 최근 호우주의보로 인해서 도로 통제나 기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일본은 한국의 서울을 홍수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한국의 홍수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댐 중에 하나는 초대형 댐인 소양강댐인데,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서 사실상 일본이 지어준 댐이나 다름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양강댐이 지어진 것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1965년에 한국에 지불된 배상금을 이야기하면서 소양강댐은 당시 일본에서 제공된 금액으로 기획된 한국의 국가 주요 프로젝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제강점기 등 한국의 배상 청구권 명목으로 제공된 국가 배상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서울은 홍수로부터 오랜 기간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최근과의 이슈와도 결부짓고 있는데요. 거금을 받은 한국이 적반하장으로 수출규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4년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외교관계로 수립하는 동시에 한일 청구권 협상을 하고 차관을 포함해서 8억 달러를 받으며 국교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한국은 국가를 대상으로만 협상했고 일본은 개인까지 포함되었다면서 억지 주장을 하며 이는 결국 강제징용 판결까지 영향을 끼쳐 수출규제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당시에 받은 8억 달러의 거금을 활용해 소양강댐을 건설해 서울의 홍수를 오랜 기간 지켜줬는데 적반하장으로 이제는 수출 규제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며 한국은 국제관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얻은 자금으로 국가의 각종 인프라 등 훌륭한 경제건설을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들을 풍요롭게 해왔음을 깨달아야 한다면서 수출 규제 소송 등 국가 간의 험한 일은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일본으로부터 한두 번 이뤄진 게 아닌 황당한 궤변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을 산업화시킨 것의 1등 공신은 일본이라고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등장시킨 이야기 중 하나는 한일합방 이후에 한국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한일합방 이후에 평균적으로 5% 내외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왔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광공업 분야에서는 특히나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매년 보여왔고 한국의 사업 인프라가 일본으로 인해서 발달해왔고 일본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한국은 극도의 궁핍을 경험하고 있었고 조선인들의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었다면서 이것을 구제해준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서양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지난 평창올림픽 때 NBC 방송에 출연한 조슈아 쿠퍼 라모는 망언으로 한국인을 공분케 했는데요. 그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지만 모든 한국인은 발전 과정에서 일본이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델이 됐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서 평창올림픽 때 즉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서양의 이러한 논리를 많이 퍼뜨린 것입니다. 항상 일본에서 이러한 논리로 한국을 바라보다 보니 서울의 홍수도 일본이 지켜줬다는 궤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 일본이 한국의 인프라를 지은 것이 한국을 위한 인프라였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한국의 철도를 놔줬다는 것으로 이는 한국 근대화에 지대하게 공헌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인의 베스트 댓글도 댐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기본적인 인프라, 그리고 교육 시스템 하나부터 열까지 기본적인 부분은 일본이 만들어 가르쳐왔다. 서양 착취로 대표되는 식민지 지배와는 전혀 성격 내용이 다르다. 교육에서도 진실을 왜곡하고 그 반대를 심어 은혜를 원수로 돌려주는 상징적 존재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한국은 적반하장 국가라는 논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희생으로 건설된 일제의 철도는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3년만 짧게 운용 후에 한국에서 철수했다면 몰라도 수십 년을 운용하면서 이미 모든 비용 이상을 회수했습니다. 일제는 일본 군사의 이동수단은 물론이고 거의 무상으로 수탈해간 한국의 각종 식량들과 전쟁 물자 생산을 위한 각종 공업과 관련된 물자를 철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한국에 철도를 놓은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식민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일본 본토의 이익 극대화, 제국주의를 위한 병력의 효율적 배치를 위함이었습니다. 일제가 한국의 경제적인 틀을 놓아줬다면 조선인들이 풍족해져야 하지만 실제로 백성 궁핍은 더해갔으며 각종 차별을 비롯해서 엄청난 수탈, 강제징용까지 조선의 독립 필요성은 높아져만 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선은 유린당했던 것에 가까운 곳이 이것을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이렇게 일본에서 해묵은 일제강점 시대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한국에 도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종합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각종 책임을 지우자는 분위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공영방송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각종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NHK는 느닷없이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이 한국 관련됐다며 부정적인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으며 한 일본 뉴스는 한국과 중국에서 10만여 명의 여행객이 곧 들이닥치기 때문에 코로나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일본 여행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아직 여행객 방문이 허가나지도 않았고 결정적으로 일본은 도쿄는 물론이고 일본 전역이 코로나가 폭발한 상황이라 매우 꺼려지는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본격적으로 여행 갈 수 있는 시점은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가 거의 완전하게 잦아든 다음이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효율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뭐든 강제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최근 BBC는 한국의 최신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에서 감염자나 무감염자나 비슷한 양의 바이러스가 나왔다는 한국의 최신 연구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라 무증상자도 감염 방지에 주의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매체는 한국에서는 강제로 검사를 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일본에 비해서 코로나 검사에 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PCR 검사도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감염자와 같이 있었다고 마구잡이로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수검사하는 것이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일본의 의사협회에서는 일본 정부에 PCR 검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연구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무증상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PCR을 해야 한다며 현재 폭발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 전역을 위해서 검사를 늘리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미 4월부터 한국처럼 검사를 해야 한다. 일본이 할 수 없다면 한국의 도움을 고개를 숙여서라도 전격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은 가까우며 한국의 기술은 매우 앞서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의 PCR 검사는 강제적이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공산주의로 물들어간다고 보도합니다. 그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뉴스만 나오면 안 좋은 이유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은 역시 아베 정권의 무능함이 한국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한국에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제2의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 다가오고 있다면서도 과거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한국에도 일어났고 국가부도 위기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일본의 고개를 숙여 차관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일본이 금융제재를 실시하면 제2의 IMF 사태가 일어날 게 불보듯 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무토 전 일본 대사입니다. 그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반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며 현재 대표적인 반한 인사로서 일본의 각종 방송에 줄기차게 초대받으며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혐한 서적을 펴내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은 곧 일본이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보복으로 인한 수출 규제가 진행되었고 여러가지 정황상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WTO 소송에서도 계속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패색이 짙은 것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에 비가 많이 내리자 그조차도 한국을 비판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과연 양국이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테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8일 일본에서 가장 큰 뉴스는 도쿄올림픽을 유엔에서 결정한다. 고노다로가 일본의 구세주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하루 종일 당장 도쿄올림픽을 취소해라. 결국 유엔까지 끌어당기는 것인가? 라고 시끄러웠습니다. 도쿄올림픽을 4년 뒤로 미루는 문제를 유엔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일부 조직위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 80%가 반대한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도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3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조직위에 급여를 주면서 더 엄청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일본 폭망을 앞당기는 것이라는 비난이 많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대해 어수선한 가운데 갑자기 스가가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백신 접종 담당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속보가 오후에 일제히 터져나왔습니다. 고노다로가 일본의 구세주인가? 라는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깜짝 발표된 뉴스는 스가가 2월 중순경에 CL9 백신 접종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고노다로 행정개혁상을 임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갑자기 후생 노동성도 있고 스가 내각 조직도 있는데 왜 굳이 백신 접종 담당 장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고노다로를 임명하는가 라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CL9 백신 접종이 도쿄올림픽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은 일대 국가 프로젝트라며 대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백신을 확보하고도 백신 접종에 대한 전체 계획 수립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은 그동안 CL9 확진자들의 사후 수습에 이미 완전 녹초가 되어 있어서 조직을 가동할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겨우 사무 비용 계산에 관한 조사와 결제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일을 할 수 있는 외부 조직에 외주를 주기 위한 비용 계산이 가장 중요한 선결 사항입니다. 이제 겨우 사무비용 계산을 하고 있다 보니 접종 일정조차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우왕좌왕 개판이 되어서 CL9 백신 접종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백신을 이미 확보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G7 국가 중에서도 일본만이 유일하게 접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의료 종사자부터 실시하기로 한 백신 접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 스가 내각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스가 내각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이 되다 보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정이 국민들에게 지지도가 높고 인기가 좋은 고노다로에게 일을 맡기자라는 대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가 입장에서는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결국 고노다로의 인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결정은 스가나 고노다로에게 모두 모험입니다. 스가는 차기 총리 자리를 고노다로의 입에 그냥 넣어주는 바보짓일 수도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백신 접종이 뒤죽박죽되거나 대형 사고가 생기면 독박을 쓰고 큰 망신을 당하고 물러나야 할 판입니다. 이렇게 고노다로가 백신 접종 담당 장관으로 책임을 맡게 된 이유에는 스가의 현재 상황과 고노다로의 인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스가의 인기는 현재 완전 바닥입니다. 스가의 무능력과 횡설수설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를 정도입니다. 스가는 비상사태 발령으로 5명 이상 회식 자제를 국민들에게 요청해놓고는 8명이 모여서 회식을 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14일 스가가 기자회견에서 후쿠오카현을 시즈오카현으로 잘못 말하고 엉뚱한 발언을 하면서 좀 이상한 스가이다 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횡설수설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스가가 최근 회식을 못하게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실수를 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장 언론과 여론에서는 회식을 못하면 맑은 정신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민당 내부에서 이미 민심이 떨어진 스가와는 계속 함께 갈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스가가 보인 정치력이나 리더십을 보면 완전히 수준 이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민심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확신을 가지는 분위기입니다. 스가의 무능력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고노다로의 인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일본 정치인 중에서 트위터 팔로우가 200만 명을 넘어서서 아베에 이어 2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 매번 올리는 트윗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 접종에 자민당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스가 내각은 고노다로의 인기를 이용해 국민의 협조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노다로가 눈치가 빠른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민당과 언론에서 놀랄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스가와 이시바의 회식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니까 한마디를 툭 던지면서 역시 고노다로이다 라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시바 자민당 의원이 9명이 모여서 보거 회식을 하다가 언론에 발견이 되어서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시바가 미안하다, 방을 나눠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방을 달라는 말을 잠깐 잊었다, 내 실수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명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회식 집착은 거의 고질병이다 라며 분노하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 고노다로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인들이 회식을 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여론이 왜 정치인은 회식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가 라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고노다로가 잽싸게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은 역시 고노다로다. 회식하지 않고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은 고노다로 뿐이다 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이렇게 국민들의 입맛에 맞도록 단호하게 표현하는 고노다로가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고, 고노다로는 차기 총리 자리를 위해 백신 담당 장관을 하겠다는 식입니다. 고노다로는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모질이로 유명합니다. 좌충우돌하며 튀는 것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외교와 국방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한국에 대한 언행은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꼴불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작했을 때 외무상으로 재직하면서 한국에 대해 온갖 비아냥과 비난을 한 행태로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인물입니다. 한국 기자들이 들고 있는 일제 카메라를 지적하면서 이것도 일제네 라고 비웃던 모습은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노다로는 방위상으로 있을 때에도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서 한국 상공으로 미사일을 쏠 때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버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질이가 일본의 구세주라고 하니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만 나오네요.